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대선 경기 중에서 K리그 1 6라운드 6경기 분석 영상입니다. 이 전승 거두고 있는 울산 그리고 승격 팀들의 반란이 심상치가 않죠. 근데 6라운드는 좀 난해한 매첩이 많은 그런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과 수원의 경기인데요. 와, 수원 삼성이 아주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죠. 근데 하필 이번 맞대결 상대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대표 차출이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제주 원정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죠. 엄원상 선수의 치고 달리는 거는 K리그에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더블 스쿼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력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한 만큼 지금 당장 울산에게 단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를 보면은 선수들이 휴식일도 반납 후 자처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는 걸 보니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울산입니다. K리그 역대 최고의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정팀 수원이죠. 이 강원 상대로 이 최성근이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른 시간 무릎이 돌아가면서 부상으로 아웃이 됐죠. 수원으로서 굉장히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고승범, 이종성 이 중원 플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상대의 역습을 대비해서 풀백을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죠. 이기재와 김태환을 빼고 박대영과 장호익으로 나왔는데 이게 상대 측면 공격을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U22세 입구진 출전하다 보니까 이 김주찬 선수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이 선수 나름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날 후반 한 15분쯤에 뮬리치가 교체 출전하면서 이제 수원 데뷔전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안병준 혼자 있었을 때보다는 아마 수원의 공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죠. 경기력 나아질 기미가 조금 보이는데 이 하필 상대가 이제 울산입니다. 이거 당연히 배당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죠. 수원이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울산이 공세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경기입니다. 현 시점 이 전력 차이가 너무 큰 매치업이죠. 이 경기 울산의 승 핸들을 받아도 울산이 이길 것 같아요. 그 수원 중앙 수비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느린 편입니다. 고명석 선수는 실수가 많은 편이고 아마 울산이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경기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죠.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역습을 팀 컬러로 갖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에요. 먼저 홈팀 서울 보면은 연이은 실책을 저질렀던 최철원 골키퍼가 빠지고 백전봉 골키퍼가 이제 대전 원정에서 첫 선을 보였죠. 이 황의조가 등딱대는 플레이나 연계나 다 좋은데 골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브루네 자책골이었죠. 이 오스마르 선수 맞고 골대 맞고 오스마르 맞고 들어가는데 이게 수비 라인이 발이 느린 약점이 드러난 거. 이거 조금 더 미리 가서 대처를 했다면 자책골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일류첸코가 코너킥에서 시즌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이 올라온 건 다행입니다. 느린 수비수들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 될 서울이죠. 아마 이걸 다 노리고 들어올 거예요. 경험 적은 어린 골키퍼가 약점이죠. 이 수비 불안 요소를 좀 극복을 해야 될 서울입니다. 원정팀 대구입니다. 이 세징야의 부상 공백이 있죠. 세징야 선수가 지금 지난 라운드 결장을 했는데 대구의 공격이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공격 가담하는 수비수들의 제공권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해요. 의도적으로 내려서는 수비 축구를 인천 상대로 펼치긴 했는데 90분 동안 슈팅이 단 5개 그쳤습니다. 굉장히 졸전이었죠. 막바지 이 고재현 선수 골이 무효 처리가 굉장히 아쉬운데 아마 그 코너킥을 올리고 튀어 나온 공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이용래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세징야 복귀만 기다려야 되는 대구인데 공격이 너무 무뎌진 상황이죠. 이 경기는 서울이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이 배당처럼 이렇게 경기가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뒷문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 서울인데 세징야 부상 복귀가 관건인 대구입니다. 세징야가 없는 대구라면 이 서울이 앞서 있는 경기력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세징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징야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라고 하면 서울이 이길 경기고 더 핸디를 받게 되면 무승부.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니죠.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구는 굉장히 라인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겁니다. 그걸 서울이 과연 뚫어내느냐가 관건인 그런 싸움이 되겠죠. 다음은 포항과 광주의 대결인데 이 포항이 라인 브레이크가 또 발동이 된다면 이 광주가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번 라운드 가장 재미있을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홈팀 포항 그 전북 원정에서 이승모 제로투로 나서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전북을 괴롭혔죠. 근데 뭐 우세한 경기 흐름을 가져가다 수비 굴절되는 실점으로 좀 불운을 겪었습니다. 근데 수비력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오베르단 선수는 이 중앙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죠. 수비할 때도 자기 박스 안까지 깊게 내려오고 또 공격할 때도 상대 박스 안까지 전형적인 박투박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교체 카드도 굉장히 다양한 포항입니다. 후반도 굉장히 위력적이죠. 백성동과 제카 후반 교체 투입돼서 결국 경기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술적으로 준비 잘 된 포항입니다. 결과도 내용도 점점 완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하창래 선수도 이 퇴장 징계에서 끝나서 복귀하는 만큼 수비 라인도 조금 더 안정이 될 겁니다. 원정팀 광주죠. 다시 한번 조직적인 압박을 펼치면서 수원FC를 굉장히 당황케 했습니다. 경기 초반 이민기의 원더골로 앞서가고 이 조직적인 공격 전개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산드로도 뭔가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동료들에게 내주고 이런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게 후반 체력 저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북전에도 후반 중반 넘어가면서 순식간적으로 2실점을 했고 수원FC 상대로도 후반 막바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원FC가 골대를 2번이나 흔들었고 했는데 골대를 한 번 흔들었죠. 잭슨의. 그리고 옵사이드로 다행히 무역골이 됐고 PK 위험도 있었지만 뭐 다행스럽게 상대 공격수 먼저 핸드볼 판정이 나면서 PK도 취소가 됐고 후반 막판에 이 체력 저하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포항이 우세한 경기이긴 한데 경기 내용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 후반 체력 저하 변수를 갖고 있는 광주인데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전반 초반부터 또 이렇게 강한 조직적인 압박을 펼칠지가 관건입니다. 후반을 대비하며 나올 수도 있겠죠. 포항은 후반이 더 위협적입니다. 교체 카드들이 너무 다양하죠. 이번 주말 가장 재밌을 전략 대결이 펼쳐질 경기죠. 또 포항 김기동 감독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포항의 승, 핸디를 받아도 이길 것 같습니다.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대전의 경기인데요. 티아고, 잭슨이 퇴장 결장입니다. 티아고라는 장신 공격수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수원FC입니다. 광주의 압박 플레이에 굉장히 고전하고 왔죠. 코너킥 연결 상황에서 중거리 실점으로 끌려가고 또 중거리 골로만 2골을 내주면서 이거 결국 중원에서 압박이 굉장히 느슨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웅 선수가 빠진 자리를 대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던 김선민 선수를 영입을 해서 조금 보강을 하긴 했는데 김선민 선수가 과연 1부 리그에서 2부에서 좀 오래 뛰다 왔기 때문에 1부에서 먹힐지도 관건이죠. 광주의 빠른 속공에 느린 수비수들로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 상대 체력자 틈타서 흐름을 가져오긴 했는데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운이 좀 따르지 않았죠. 그 잭슨 선수의 골도 그 옵사이드 판정 받은 것도 시야를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수원FC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잭슨 선수 이 멘탈 싸움에서 지면서 아쉽게 퇴장을 당했죠. 이 노동곤이 선방이 없었다면은 아마 더 많은 실점으로 이어졌을 노동곤 선수가 마지막 PK도 하나 막아냈죠. 원정팀 대전입니다. 이 레안드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배준호라는 젊은 공격수를 또 발견하는 그런 이점이 생겼죠. 이진현이 경기 운영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 서울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주세종 공백이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아주 잘 노렸습니다. 효과적으로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한 거죠. 서울 수비 라인이 느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유민 선수가 또 세트피스에서 높은 점프력으로 한 골 넣었습니다. 이 2부에서 있을 때 많은 그 대전의 주 득점 루트 중에 하나였죠. 조유민의 세트피스 득점. 1부에서도 충분히 통했습니다. 돌아온 마사가 결정타를 터뜨렸죠. 김인균의 후반 막판 속도는 진짜로 뭐 울산의 엄원상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속도입니다. 공격력은 합격점을 받은 대전인데 이 수비력은 확실히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당연하게도 이 경기 대전이 정배당을 받았고 이게 대전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티아고를 막을 수 있는 수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잭슨 빠진 수원 수비 라인에서는 팀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대전도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광주한테 굉장히 수원FC가 혼쭐이 나고 왔는데 대전의 승리가 아주 유력한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수원의 패, 핸디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전도 수비가 강한 상황은 아닌 만큼 라스의 한방, 뭐 이승우의 한방 같은 게 터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대전이 충분히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인데요.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먼저 홈팀 전북입니다. 이 홍정호가 빠져 있는 전북 수비는 뭐 박진섭이 잘 해주고 있긴 했지만 불안 요소가 좀 커 보입니다. 이 아마로도 복귀를 했는데 이상하게 측면에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B팀에서 올라온 이민혁이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최전방에 실바가 조규성의 부상으로 인해서 실바가 출전을 했는데 적응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슈팅의 정교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경기 막바지에 박진섭이 부상으로 아웃당하면서 이 상황이 연결되면서 이제 결정적인 실점을 했는데 박진섭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전부 수비 라인의 불안 요소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동준도 복귀를 했고 이 속도감 더해질 것 같은데 아마노준의 포지션이 좀 납득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원정팀 인천이죠. 이명주가 부상이었는지 엔트리에서 빠지고 신진호와 이동수 조합으로 이제 대구를 상대했는데 대구가 워낙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이 공격적으로 잘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조면은 굉장히 높게 가져갔는데 슈팅 6개 그칠 정도로 뭔가 상대 밀집 수비를 풀어내질 못했죠. 그래도 그 와중에 에르난데스는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도 잘 해주고 연계 그다음에 찔러주는 패스 플레이 직접 슈팅까지 에르난데스가 가장 돋보였던 선수였습니다. 이 외국인 3인방 호흡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인천의 공격 3톱은 굉장히 매서워질 것 같긴 해요. 광주전 대패에서는 벗어났는데 공격의 합이 좀 한 2%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배당은 전북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수비 불안 요소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인천 외국인들의 공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전북의 공격력도 조금 더 나아질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전북의 승 예상이 되고 많은 골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핸디, 무, 오버 2대1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1승이 요원한 두 팀입니다. 지금 아직 승리가 없는 팀들이죠. 먼저 홈팀 강원. 역습 외에는 뚜렷한 공격 노트가 없다라는 게 아쉬움입니다. 디노 선수도 좀 부진하고 이정엽 선수도 아직 부상이죠. 돌아서 뛰면서 이 공간 집중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일로 공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슈팅 과정이 조금 아쉽죠. 양현준 선수가 코뼈 골절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강원의 속도감은 더해지겠죠. 양현준, 김대현 그리고 갈레고까지 위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수비 밸런스는 그래도 꽤나 안정감을 찾은 상황이 됐죠. 속도 싸움은 자신이 있는 강원인데 이 마무리 능력이 관건입니다. 원정팀 제주죠. 부상자가 많지만 나름 버텨내고 있는 제주입니다. 울산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김동준 골키퍼가 없었다면 아마 더 크게 무너졌을 경기죠. 이 전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던 경기입니다. 세트피스 수비 미스가 있었죠. 이 선수 돌아 들어오는 상대 수비수 정승현을 완전히 그냥 프리하게 놓쳐버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고 김동준 골키퍼가 굴러 들어오는 공을 이 컨트롤 하려다가 놓치면서 또 세기 실점까지 전반에만 3실점 하면서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 좌우를 넓게 활용하는 공격 전개는 괜찮았습니다. 오른쪽에 안현부, 왼쪽에 김승섭 괜찮은데 유리 조나탄 선수가 PK로 한 골 넣긴 했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될 상황이죠. 측면은 좋긴 한데 2차 전반가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골키퍼가 미스는 있었지만 이 김동준의 선방이 없었다면 정말 완전히 무너질 뻔했죠. 이 경기는 제주가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현준이 돌아왔습니다. 강원은 이 골문 앞에서 침착성만 기른다면 양현준 선수 이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경기 막바지에 상대 수비 제쳐놓고서 골문 앞에서 좀 마무리 슈팅이 아쉬웠는데 그 침착성만 좋아진다면 이 강원 공격력 살아날 겁니다. 김동준 키퍼의 선방이 좋긴 한데 강원의 속도감이 제주를 억누를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 강원의 승. 핸디를 받게 되면 강원이 제주가 정비였기 때문에 이 플러스 핸디여서 핸들 받아도 강원이 이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많은 골이 나오긴 않을 것 같습니다. 2대 0? 그 정도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추천인데요. 울산과 수원의 경기 이건 울산의 승 이변이 벌어질 요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포항과 강주의 경기 이 경기 광주가 굉장히 선전을 하겠지만 그래도 포항이 후반 막바지 카드가 많은 만큼 포항이 결과를 가져갈 건 포항일 것 같아요. 포항이 승. 그리고 이 경기 수원FC와 대전 이 경기는 한 경기만 따로 빼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전이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력 차이도 전력 차이인데 이 팀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수원FC 윤빛가람이 너무나 고립이 되고 있죠. 이 경기 한 경기만 따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경기 6.4배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40회차 K리그 1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